야, 요즘 뉴스 보면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 솔직히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가 진짜 심상치 않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깜짝 놀랄걸? 친구야, 오늘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 내가 자세히 알려줄게.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니까 말이야. 일단 호르무즈 해협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지? 여기는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인데 그 지리적 중요성은 상상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운반되는 원유의 엄청난 양, 정확히 말하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 정도가 매일 이 길을 통과해. 하루에만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 엄청난 양의 원유가 중동의 주요 산유국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각지로 운반되는 핵심 통로인 셈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유가 폭등은 물론이고 원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대란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란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의 지배권을 쥐고 이를 외교적, 군사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 해협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이란의 움직임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최근 상황을 보면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면서 거의 봉쇄하다시피 하고 있대. 진짜 무섭지 않아?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이런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상 공해인 이곳에서의 위협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야. 게다가 이란은 몰래 소형 선박 같은 걸 이용해서 해협에 기뢰를 깔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 기뢰는 바다에 설치되어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무기인데 이게 진짜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나라도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하잖아. 실제로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7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와. 만약 여기가 완전히 막히면 당장 우리 경제와 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공장 가동이 멈추는 등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국가 안보와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어. 미국은 이런 이란의 행동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란의 위협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있는 이란군 미사일 기지들을 폭격하기도 했어. 미군 중부사령부에서는 이란이 가진 대함 순항미사일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국제 선박들에게 정말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미사일 기지 폭격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방위적 조치였다고 설명했어. 사실 이란이 미국이랑 정면으로 붙기에는 군사력이 좀 부족하잖아. 첨단 무기체계나 대규모 정규군 전력에서는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어. 그래서 이란은 비대칭 전력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어.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교란시키는 전술을 말해. 예를 들어 드론이나 미사일, 소형 고속정 같은 비정규 전력을 이용해 민간 표적이나 특정 전략적 지점을 노리는 전술이지. 이런 비대칭 전력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란과 같이 정규 전력에서 열세인 국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야.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렵고 위협적인 거지. 특히 좁은 해협이라는 지형적 특성상 이런 비대칭 전략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워낙 좁은 길이라서 이런 비대칭 전력들이 더 무섭게 다가와. 해협의 전체 길이는 대략 33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대형 유조선이나 상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항해 가능한 폭은 겨우 3.2km밖에 안 된대. 상상해봐. 이 좁은 통로 양옆으로 이란이 기뢰 부설정, 자폭 드론 보트,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잔뜩 배치해 놓은 거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향해 연속 공격 구간으로 만들었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는 언제든지 공격이 가능하고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지. 이처럼 좁은 수로에 비대칭 전력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나 동맹국들조차도 쉽게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전략이야. 만약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이 좁은 수로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전장이 될 수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3종 세트가 뭔지 알아? 이 세 가지 핵심 무기 체계가 이란의 비대칭 전략의 핵심이자 호르무즈 해협을 연속 공격 구간으로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 첫 번째는 바로 기뢰야. 이란은 크고 작은 기뢰를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깔아두고 있는데 이 기뢰가 얼마나 무섭냐면 단순한 어선이나 소형 선박은 물론이고 심지어 튼튼하고 방어력이 높은 구축함조차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 기뢰는 바닷속에 설치되어 있다가 선박이 지나가면 음향, 자기장, 압력 등의 변화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무서운 무기야. 이란이 보유한 기뢰 중에는 접촉식 기뢰, 음향식 기뢰, 자기식 기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를 해협 바닥이나 특정 수심에 은밀히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만약 유조선이 기뢰에 부딪혀서 터지면 원유 공급에도 엄청난 차질이 생기지만 더 나아가 수백만 갤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엄청난 해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는 재앙이 될 수 있지. 또한 기뢰는 한 번 설치되면 위치를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현대적인 기뢰 제거 작전은 고도의 기술과 장비, 그리고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해협에 깔린 기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그 기간 동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야. 두 번째는 드론과 소형 고속정이야. 이란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드론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자폭 기능을 가진 드론보트까지 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 드론과 고속정들이 때를 지어 공격하는 이른바 벌떼 공격 전술을 구사하면 아무리 큰 배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해. 이란이 개발한 자폭 드론 보트는 적외선 센서, GPS 등 첨단 항법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하여 돌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게다가 이 보트들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크기가 작아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어. 특히 좁은 해협에서 이런 소형 목표물들이 사방에서 달려들면 방어하기가 정말 어렵겠지. 구축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대형 함정은 미사일이나 어뢰 같은 대형 무기에는 대비가 되어 있지만 수십, 수백 대의 소형 드론 보트가 동시에 돌격하는 공격에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 이들은 고성능 카메라나 폭발물을 싣고 와서 목표물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노릴 수 있어서 더 위협적이야. 게다가 이런 공격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바로 미사일이야. 이란은 무려 6천여 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이 중에는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어 있어. 특히 서방 국가의 함정들을 겨냥한 대함 미사일들이 상당수 배치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들은 그냥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란의 험한 산악지형 곳곳에 은폐된 지하 벙커나 이동식 발사대에서 운용될 수 있어. 그래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고 서방 국가의 첨단 해안 방어 시스템으로도 이 모든 미사일을 다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야. 이 대함 미사일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협 통행은 언제나 미사일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지.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북한과의 협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정밀도와 파괴력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
수천 발의 미사일이 좁은 해협을 향해 발사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공포스러운 위협이 아닐 수 없어. 이런 상황 때문에 국제사회는 난리가 났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 일대에 갇힌 선박만 해도 750척에 달한다고 하더라고. 이 갇힌 선박들은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다양한 수출입 물품을 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의 운항 중단은 전 세계 공급망에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동맹국들한테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해상 호위 작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은 왜 우리의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었지. 아무래도 이란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피하고 싶어하는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을 거야. 그러나 호위 작전은 단순한 파병을 넘어 전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국익과 국제 정세, 그리고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지. 결국 일부 국가들은 독자적인 호위 연합을 구성하거나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형태로 대응했지만 미국의 기대만큼 전면적인 동참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런 군사적 압박을 협상의 지렛대로 계속 사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 이란은 핵 협상, 경제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평화롭게 열릴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이란이 일방적으로 해협의 통행을 막거나 특정 국가의 선박에만 제재를 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야. 결국 이란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긴장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이는 국제 해운업계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선사들은 보험료 인상, 우회, 항로 선택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 이 모든 비용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지. 만약 이런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더 심해진다면 우리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유가 상승은 불보듯 뻔한 일이야. 유가가 폭등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대중교통 요금, 전기료 등 생활의 필수적인 비용들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어. 그러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소비는 위축되며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단순히 유가 문제만이 아니야.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가 막히면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엉망이 될 거야.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제조업은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제때 유통되지 못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해외 부품에 의존하는 산업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거야. 심지어 식량이나 의약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인도주의적인 위기까지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게다가 이란의 산악 지역은 지상군을 투입하기에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곳이야. 이란은 국토의 상당 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산악 지형 곳곳에 지하 시설이나 은폐된 군사 기지들을 구축해 놓았어. 이런 복잡한 지형에 숨어 있는 미사일 기지들을 찾아내고 무력화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일 거야. 험준한 산악 지형은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고 매복 공격이나 게릴라전의 위험을 높여. 따라서 지상군 투입은 엄청난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커. 그래서 군사적 옵션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문제의 난이도를 더 높이고 있어. 600척이 넘는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데 이 배들을 다시 안전하게 통행시키려면 기뢰 제거, 해상 호위 등 복잡한 작전을 수개월 동안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각한지 알겠지? 한순간의 결정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는 단순히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란의 위협이 단순히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군사적 능력과 정교한 비대칭 전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해. 이란은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이는 단기적인 위협을 넘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 질서에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단순히 뉴스의 헤드라인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역학관계와 우리의 미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친구야, 오늘 내 이야기 잘 들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 문제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야. 이 문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언급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을 거야.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나 전문가의 분석을 찾아보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도 중요해. 우리의 작은 관심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들 뉴스나 기사 같은 걸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이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이야.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보다 나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